자, 오늘은 이제 앞에 이제 서두에 선생님이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완성해보는 거를 틀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개요서를 숙제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잠깐만, 미안해. 선생님 잠깐 분필 하나만.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론이잖아. 근데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챗GPT의 숙제 활용에 대한 찬반이야. 자, 챗GPT에 대한 활용한 우리가 숙제의 찬반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찬성과 반대를 갖다 선택해야 되는데 아까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갖다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 반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정의를 갖다 썼는데 정의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떤 걸 정의를 써야 될까? 어떤 걸 정의를 써야 될까? 이거? 주제? 아, 주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 주제가 이제 챗 GPT잖아. 그러니까 이 챗 GPT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갖다 먼저 내리겠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챗 GPT에 대한 정의를 갖다 내렸으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픈 AI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GPT에 대한 이 부분이 뭔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갖다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이 GPT가 지금은 4.0이거든, GPT가. 그래서 GPT의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갖다 내릴 때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여기다 이야기를 갖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다음 두 번째는 자, 이 챗 GPT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나타내게 된 배경이 있잖아. 그래서 챗 GPT의 우리가 여기서 배경.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 GPT가 나타나는 배경.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챗 GPT가 발달되어 온 배경. 그래서 아까 여기 GPT에 대한 정의를 갖다 내린 부분에서 GPT 1.0부터 1세대부터 지금 4.0까지의 이 발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갖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챗 GPT에 대한 우리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GPT가 문제가 되어진 배경인 거지. 근데 그 문제가 되어진 배경에서 아까 그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이 숙제를 GPT로 했다가 빵점을 맞는 사건.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업무에 관련되어진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GPT를 갖다 활용해서 내는 거죠. 그냥 본인의 창의성이 전혀 없는 거지. 자,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업무에 자, 그 부분에 펑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어떠한 직업이 이제 신종 직업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단점 먼저 얘기해 줄게.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이 새로 등장했어. 자, 엑셀러레이터. 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엑셀을 밟아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떠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래. 이 엑셀러레이터는 우리나라에서 몇 명 없어.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도입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회사의 성장 동력을 갖다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지. 근데 우리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이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해줄 날도 멀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서 세 번째. 자, 사회적인 반응. 사회적인 반응은 아까 거기 이제 선생님이 밴드에다가 올려준 자료들 있잖아. 자, 밴드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여기다가 내용을 이렇게 적어봐. 그리고 적어보고 거기다가 반드시 뭘 갖다가 우리가 써보냐? 출처를 갖다가 꼭 기록할 거야. 출처. 출처는 어디다가 적냐면 이 A4지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이 A4지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갖다 적을 때 여기다가 막 이렇게 적잖아. 내용 적어.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내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인용하거나 이 내용을 갖다가 내가 베껴서 적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1이라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쓰고 밑에다가 1 출처 어디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돼. 자, 출처를 갖다가 적을 때는 아까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 인터넷 뉴스가 우리가 발행되어진 그 회사 또는 뉴스명만 적고 그 뒤에다가 URL 주소를 갖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거는. 자, 그런데 이 출처에서 논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논문. 자, 이 논문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적냐면 일단은 논문의 제목을 갖다가 적고 그 논문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 논문을 쓴 자, 우리가 저자를 갖다가 넣어. 자, 그리고 그 저자가 이 논문을 갖다가 발행한 연도를 갖다가 적고 그 발행한 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 이게 어느 곳에서 출간되어졌는지 그 출판사를 갖다가 여기서 적어주는 거예요. 출판사, 다른 말로는 우리가 출판사를 학회라고 해도 돼. 학회. 어디 무슨 기술학회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데서 발행되어진 그 책의 제목이 있어. 발행 연도를 적고 마지막에 가서 그 전체 페이지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 논문에 대한 이 제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어줄 때 선생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문을 이런 걸 적는데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아요? 뒤바뀌어도 괜찮아. 왜? 너희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유도리가 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제목, 저자, 출판사, 발행 연도, 페이지 이렇게 우리가 딱 5가지 적는다고 보면 되겠어. 이거는. 자, 여기 이 GPT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다가 지금 이거 적어 넣은 거를 여기다가 어떤 걸 내용을 갖다 적을지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채워봐야 되거든. 이것처럼. 자, 여기 한번 지금 나경이가 여기 할 때 이 챗 GPT가 나타나는 배경 쓸 거야 안 쓸 거야? 판단해봐. 쓸 거야 안 쓸 거야? 써 안 써? 그러면 연우야 그 쓰는 거를 어떤 내용을 갖다 적을 거야? 챗 GPT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서 GPT가 왜 나타나게 됐을까?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줬는데 바로 다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때문에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자, 그럼 발달된 배경. 자,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제 오픈되어지니까 열광하지. 왜? 뭘 갖다가 경험하게 됐어? 자, 편리성에 대한 욕구와 경험이 뭘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내면 바로 필요성을 키우게 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된 배경은 그 필요성이 올라가면서 너무 우리가 이제 편리해진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용에 대해서 아직은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관계가 얽혀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이 밴드, 이 사회적 반응에 대한 부분은 밴드 자료를 갖다 참고해서 꼭 정리를 갖다 해봐. 이거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그냥 이 정도만 할게. 왜냐면 더 많이 알려주면 내가 대신 써주는 게 되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너무 많이 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자, 이게 찾아보니까 여기 이거 너희들 준 자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게 되면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살펴보는 거를 이게 그 아예 그 뭐지 그 파일에서도 이렇게 좀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그것들을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료 보는 법을 갖다가 익히려면 직접적으로 자료를 갖다 열어보고 자료를 갖다가 꼭 체킹을 꼭 해야 돼. 그냥 보는 거에서 이렇게 스킵하듯이 보는 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꼭 그것만 하나는 약속 좀 지켜주라. 그거는. 자, 이렇게 됐고, 자 봅시다 또. 자, 서론 파트에서는 다른 거 이제 질문 없니? 연우하고 나님이 질문 없어? 연우야 진짜 질문 없어? 내가 해도 돼?
GPT에 대한 정의 있잖아. 저기서 GPT가 줄임말이잖아. 그 GPT의 원래 용어를 다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써야 된다. 자,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챗 GPT의 그 전체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간단하게 GPT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있는 뜻을 말하는 게 맞지 않아? 그렇지. 그렇게 하려면 GPT라고 하는 단어를 분해해야 돼.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는 단어의 그 키워드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GPT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적인 그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줘야 돼. 이해돼? 이게 쉽게 말하면 과학에서 우리가 힘을 폴스라고 하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F라는 기호를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F로 나타냈을 때 그걸 풀어주는 방식이 영어에 대한 부분의 뜻과 그다음에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뜻으로 이걸 나눠줘야 된다고. 잘했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뭐로 보냐면 본론이라고 하는 걸로 볼 거야. 본론. 자, 본론은 우리가 어떻게 되지? 본론? 자, 본론은 우리가 여기서 맨 처음에 자, 장단점을 갖다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GPT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장점, 단점이 아니라 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자, 사용하는 장점, 단점, 그냥 비교 분석. 자, 만약 이렇게 얘기를 갖다 들었어. 근데 이거 왜 하느냐?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돼. 선생님 아까 문제적 상황에 대한 부분을 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문제적 상황은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진 배경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내용하고 같다라고 생각해서 안 적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이게 표를 갖다가 제시를 해.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장점에 대한 나열과 자,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한 나열을 이렇게 한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열되어진 장점과 단점 중에서 단점 부분에 대한 것을 뭘로 인식을 하냐면 얘를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거야. 이걸 문제점으로 인식한다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몽땅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쓴 것 중에서 특정 하나에 대한 문제적인 부분을 인식을 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 1에서 인식한 자,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해야 해.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못해. 이거를 이거를 여기서 끄집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를 못해. 그래서 초등학교에서의 우리가 교육은 여기서 결정이 난다.
여기 문제점을 인식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대처하고 상황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인지하는 거죠. 자 대처하고 상황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얘도 깔끔하게 이 표로 정리를 해도 괜찮아. 그 대신 이 표가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 구성 자체에서 너무 모양 빠지거나 표가 너무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처 1을 여기서 주저리 자 그 다음에 대처 2에 대한 부분을 또 주저리 자 그 다음에 대처 3까지 있다고 한다면 대처 3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빼는 거야. 상황 조사를 했으니까 여기서 너네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그 개선점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가 정할 때 자, 개선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에서 개선점을 우리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이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있는 부분 중에서 본인이 추가하거나 뭔가를 갖다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질문 좀 한번 해볼까? 없어? 오 이따 쓰는 거 시켜봐야 되겠는데? 이 질문 없어? 오, 이 근자감은 뭐지? 근자감은? 질문 진짜 없어? 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나는 이 일반적, 그 다음에 기술적, 창의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저 숙제를 활용한 숙제에 참가했는데 반대했잖아. 그걸 갖다 어떻게 막을 건지 저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혹시 얘기해볼 수 있는 사람? 일반적인 대안 뭐가 있을까? 없나요? 없어? 이거 너네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대안들 뭐가 있을까? 응? GPT를 어떻게 해? 못 쓰게? 학생들 탈퇴시켜? 이 일반적인 대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문제가 되어지면 학생을 접근 제한을 시키면 되지. 일반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카피캣 그 다음에 카피킬러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이걸 뭐해? 매칭률을 갖다가 조사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기술적인 대안은 그 뭐가 있을까? 기술적인 대안. 자, 여기 기술적인 대안은 이 자료들을 갖다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GPT를 갖다가 뚫을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갖다가 이용한 양자 기술에 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자료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뭘로 해? 빅데이터. 시킬 거. 그리고 숙제를 갖다 내는 데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숙제가 이제 우리가 그런 수학 문제나 아니면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우리가 GPT에 대한 역할이라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도형에 관계되어진 부분으로 숙제를 갖다 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 숙제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부분이, 숙제를 낼 수 있는 영역에서 GPT에 대한 영역과 그다음에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구분을 갖다가 해서 어느 정도 그 숙제에 대한 평가에서 사람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창의적 대안으로 얘기가 나왔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이제 GPT를 갖다가 우리가 한다.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 돼.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 없나요? 질문! 진짜? 자, 결론에는 아까 우리가 뭘 갖다 쓴다 그랬어? 자, 주장을 갖다 우리가 쓴다 그랬지? 자, 두 번째 우리가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망하고 기대효과, 그치? 전망하고 활용성. 기대효과는 이제 우리가 쓰지 않는다고 했어. 자, 근데 전망하고 활용성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서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적 가치. 자, 기술적 가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써도 상관없다는 이 얘기야, 이 얘기. 근데 주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 내가 여기서 내린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을 대안 중에서 특정 한 가지를 갖다 뭐한다? 강조하는 거야, 강조. 특정 한 가지를 강조. 그 강조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는 대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너저분하게 넣어놨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 한 가지를 강조한다. 자, 그리고 전망하고 활용성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가치, 도덕적 가치, 기술적 가치가 있지만 일단 챗 GPT를 갖다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업률하고 취업률이잖아. 근데 챗 GPT를 갖다가 이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엑셀러레이터처럼 신종 직업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출현, 나타남, 그리고 그런 신종 직업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수요가 필요하겠지.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고용하는 방법이 바뀔 수가 있어. 자, 근데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어떤 거냐면 이제 챗 GPT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숙제를 갖다 하냐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어떤 양심적인 부분에 우리가 걸릴 텐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가 생각이 돼요. 이거. 자, 근데 기술적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은 챗 GPT를 갖다가 능가하는 어떤 창의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양자기술에 대한 발달. 그리고 양자기술에 대한 이 부분이 발달이 되면 가장 중요한 뭐가 이제 되냐면 보안. 보안이 앞으로 엄청 중요해지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술적인 가치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단계로서 접어들 수가 있게끔 되는 거야. 이게 챗GPT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게 검열해서 우리가 뭔가 오픈소스를 갖다가 주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챗 GPT를 활용한 부분에 대한 방법적인 거를 해봤어. 자, 그러면 둘 다 지금 컴퓨터 앞에 있지? 선생님이 남은 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20분 동안 늘 저기 A4지 한 장만 준비해 줄래? A4지 한 장? 한 페이지? 여기가 준비했어? 라이브 준비했어? 그러면 A4지 한 페이지에다가 다른 내용 말고 서론만을 갖다가 해보는데 서론. 선생님이 15분 정도를 줄게. 15분 서론 파트 쓰는데 아까 저희 서론 쓰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서론 쓰는 거 밴드 지금 오늘 수업했던 거 밴드에다 지금 올려줄까? 사진 찍은 거? 밴드에다 올려줄까? 바로? 잠깐만 기다려봐. 올렸어. 그 밴드에 있는 내용을 갖다 참고해서 한번 써볼까? 선생님이 준 자료하고 같이 해서 내가 시간 지금 측정할게. 15분이야. 여기. 자, 준비.